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오늘 3부도 또 아주 굵직한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가 난리죠. 난리예요. 네, 찌양 사태로 아주 난리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또 김갑수 선생님의 의견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네. 지금 만나보죠. 한낮에 매불 논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재무 씨 나와주셨습니다. 언제나 제목 수준 허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러면 짧게 네. 개요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이게 워낙 좀 긴 내용이긴 한데 네. 그거 뭐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만 유튜버죠. 찌양 씨. 아, 네네. 그렇죠. 정말 그거 대단하죠. 천만 유튜버. 찌양 씨가 대학교 휴학 시절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남자친구의 폭력성이 있으니까 이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된 영상으로 협박을 해. 아, 몰카죠, 몰카. 어. 네. 그 남자친구가 협박을 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남자친구가 찌양을 강제로 술집에서 일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일하는 상황들을 사진으로 또 남겨. 그리고 지속된 폭력을 가합니다. 그 후 찌양 씨는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너무 잘 됐죠. 근데 유튜브 수익금 약 40억 가량을 그냥 강탈당해. 예. 40억. 그 과정에서 뒷광고 사태가 또 터지게 된 겁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번에 알게 된 거지. 네. 그리고 나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4년간 착취를 당합니다. 폭력도 계속 당하고. 아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폭력의 상흔이 있는 맞아, 거야. 멍들어 예, 있더라고요. 멍들어 있고. 혹시 뭐 그 사진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다 폭력의 상처였던 거였습니다. 네. 결국 직원들의 도움으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됩니다. 민사와 형사로 고소를 합니다. 네. 고소당한 전 남친이 이 과정에서 막 고소당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쯔양 씨와 관련된 자료를 유튜브, 소위 말하는 레카라고 하죠. 네. 유튜버 레카 쪽에 넘긴 것 같아요. 그 찌양 씨와 관련된 이런 네. 약점 잡은 것들을 네. 사실은 뭐 약점도 아니죠. 이거 뭐 지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찌양 측에서 전 남자친구를 2차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남자친구는 본인의 죗값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찌양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심경을 밝혔는데 그거 저희가 짧게 편집을 했는데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숨겨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쯔양 씨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한 이야기야. 네. 요게 이제 하나의 결이고요. 네. 또 하나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럼 이렇게 터지게 된 거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결인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많이 다뤘으면 네네네. 좋겠는데요. 유튜버, 그러니까 레카 유튜버 레카. 구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구재혁. 이 구재혁 휴대전화에 있던 녹취가 네. 이게 구재혁이 뭐 여러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걸 다 녹음을 하고 저장을 해놨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여차저차해서 가로 세로에 김세희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입수가 되는 거죠. 예. 오. 김세희 손에 들어가게 된 네. 거야. 그래서 이제 김세희가 그 녹취를 까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네. 그 녹취 내용을 보면요.
사이버레카 구제혁하고 또 하나의 사이버레카 전국친 유튜버가 있는데 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가 쯔양 씨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쯔양으로부터 돈을 더 뜯어낼지를 모의하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아유. 예, 그 잠깐 그 캡처 화면들 아,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국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의견 제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구제역은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막 서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지를 뜯어낼까. 이제 모의를 하는 거야. 네. 진짜 나쁜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구제역과 쯔양 씨의 소속사 이사와 또 통화를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 녹취는 결국 용역 계약서를 서로가 작성을 해서 5,500만 원을 뜯어내는 거야. 어머. 예, 그것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5,5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뜯어내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부가세 10%까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그래서 부가세 5,500이야. 예,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음. 참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인 게 그 와중에 이 구제역이 네. 전국진에게는 네. 같이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만 뜯어냈다고 거짓말을 해. 구라를 쳤어 또. 이것도 구라를 친 거예요. 그 와중에 와. 서로가 또 서로를 속이는 거야. 네. 그러면서 300만 원만 넘겨준다는 거예요. 구제역이 전국진에게. 뭐 그런 내용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구제역과 카라큘라라고 하는 네. 유튜버가 있는데 카라큘라 유명해요. 네, 유명하죠. 네. 매불쇼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구제역과 카라큘라의 대화를 보면은 구제역이 네. 쯔양 소속사로부터 돈을 뜯어낸다고 하자 카라큘라가 격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캡처하면 잠깐 볼까요? 카라큘라 이세욱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준이야. 그리고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빨리.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뜯어내는 것을 격려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진짜. 있었습니다. 와. 결국은 이게 뭐 검찰 수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구제혁 씨는 오늘 본인의 발로 나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검찰 수사를 내가 직접 받겠다. 조사받으러 가겠다. 저희 지금 방송 직전에 지금 출두를 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쯔양 씨는 쯔양 측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3명의 지금 방금 거론된 사이버레카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 최신 지금 기사인데요. 네. 사실 방금 우리 우경님께서 쭉 일련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자막 사건에 대해서 구제혁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 용역비는 난 정당하게 받은 거고 이중 스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쯔양 씨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중 스파이라는 용역비 나는 임무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돼. 제가 근데 이 날짜를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3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구제혁이라는 저자는 이 쯔양의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뭐 용역 계약비를 받고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혹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2억 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국진하고 했던 자막이 있으면 그 화면 한번만 올려주시죠. 이게 날짜를 보시면요. 2023년 2월 24일입니다. 이날이. 네. 근데 그 본인 이야기로는 쯔양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걸 쯔양 측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6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자료인지 이세욱 네 카라큘라랑 했던 2월 13일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날은 2월 13일 날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번호로 하면은 못 맞죠. 네. 그러면은 2월 20일 날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헷갈렸는데 아니야. 그건 뭐 할 필요 없는 얘기인 네, 것 같아. 결국에는 용역비에 대한 의도가 순수하다고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조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용역이야, 드리는 무슨. 건데 네. 예. 이게 뭐 자기가 이 용역비를 받아서 이중 스파이라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온갖 욕이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의미 없는 네. 해명이니까 그거는 뭐 의미 없고 네. 그 얘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네,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이 네.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민낯이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한번 좀 의견을 아니 좀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나 네. 하는 네. 생각이 좀 난감해요. 네. 가령 저 개인 경우는 그 비교적 상식이 통할 때는요, 좀 소수파 의견을 뭐 제기하다가 무리를 빚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보편 타당한 그냥 공자 말씀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네.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네. 이 뭐 구제혁이나 이런 사람들 행태를 보면 야 진짜 독보섯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좀 거슬러 가면 드라마에서 말도 안 되게 미화된 뭐 김두한 같은 자들 뭐 이정재니 이모하순이 유지광이니 해서 힘으로 이제 돈 뜯어내는 내가 보호해 줄게 해서 돈 뜯어내는 그 역사에서 그 다음에는 나라가 비교적 안정된 다음에 주로 뭐 하냐면 사이비 언론사세요. 뭐 연예신문, 뭐 환경신문, 법률신문 해갖고 내가 폭로할 테니까 돈 내 해서 돈 뜯는 그게 꽤 긴 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아이템이 사적 응징을 통한 정의 구현으로 어떻게 네. 희한하게 흘러온 것 같아. 맞아요. 그 중에 모든 사람이 그러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인기를 얻는 사람들의 비법을 보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잽싸게 가담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용 사건을 몇 개 해결을 하는데 해결이라기보다 관여를 해서 대중들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이 찌양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아무도 감쪽같이 모르는 가운데 뒤로 어두운 과거에서 협박질하면서 네.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져 왔을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알려진 존재 중에 제가 알 수 있는 최악은 김용호라고 자살한 자예요. 예. 경찰 추산으로 18억 정도를 뜯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알 거야. 1억 2억을 벌어서 저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판이나 또는 뭐 이 공장 같은 데서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떳떳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구제혁 같은 사람도 좀 산업 현장에서 일햄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갖고 온갖 뜻을 돈을 저도 한번 깜빡 속은 적이 있는 게 몇 년 전에 알고리즘으로 떠서 보니까 뭐 막 사회정의 얘기하고 그런 거 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남의 뒤를 캐서 협박을 네.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을 최악이죠. 직업으로 하고 최악. 찌양 같은 경우는 그 뒤가 뭔지 알게 되면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럴 수만은 없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완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한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가 득세해. 네. 그럼 막 득세하니까 이들이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뒤에서 이상한 공모를 하고 약점 잡아가지고 돈 벌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폭로하는 게 또 참 가슴 아프게도 정말 사이버 레카 중에 가장 나쁜 맞아. 가로세로가 이걸 또 폭로를 하는 거야. 그러네. 맞아요. 이 악의 고리가 난 네. 너무 정말 아.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다가 중요한 네. 얘기를 놓쳤는데 네. 김두한서부터 거슬러 간 이유가 있는데 김두한서부터 그 사이비 언론서부터 이 사이버 레카까지가 다 뭐냐면 공권력의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인 거예요. 사적으로 돈을 뜯는 그런 관계를 정당화하는 게 이것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리고 뭐 그걸 폭로한답시고 하는 그 가로세로인지 세로 가로인지도 정말 다 괴로우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네. 그런 짓을 해왔고 여지껏. 네. 그러니 이걸 어쩌나 이거 안 쳐다보면 최선인데 사람들이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그 먹방 1,000만 구독자라는 게 뭐냐면 이 사회적 긴장들 이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없는 거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틈에 이 뒤에서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법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다만 고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청소년 시기부터 이제 길러지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여성은 더 심합니다. 그게
착하고 말 잘 듣고 유순하고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여학생 경우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하면 되게 밉보인다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피곤한 사람. 예, 요번에 그 찌양 관련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팠는데 옛날에 내가 술집에서 술을 따랐다. 그 영상이 있다. 또 성적 동영상 어쩌고 이상한 게 있다. 수치스럽죠. 그리고 이게 폭로되면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감추고 싶었을 거야. 돈으로라도 좀 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앞에 감추고 싶은 과거 앞에 떳떳해져가는 게 우리가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는 대중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의 찌양이 됐다는 것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손가락질도 많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다들. 많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강인해지는 거 왜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 독버섯 같은 존재들은 끊임없이 출몰을 하는 법이니까. 근데 뭐 개인 차원에서 강인해져라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게 안타깝고 그런데 작은 흠결 하나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다 같이 때리면 그걸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대중사회에서 어떤 드러난 존재에 제가 해명 하나 할게요. 황영웅이 옹호해 갖고 굉장히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트로트 가수. 네, 트로트 네. 그 학폭 터졌을 네. 때 근데 옹호성 발언을 해가지고요 그 매불쇼까지 날아갈 뻔했죠. 그 동기가 있는 거 아세요? 내가 황영웅 인생 행적을 자세히 보니까 좀 껄렁껄렁 짓을 하다가 공장에서 6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더라고. 6년이야. 그 얘기 그리고 또 하지 가수 된 마시고요, 거예요.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또 뭐냐면 바뀔 수 있으니까. 과거 흔적 해갖고 뭐 하면 대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우리 연예계는 그게 매우 많았는데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냐면 이 여배우 중에 예전에 호스테스로 일한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연예 매체 기자들이 그걸로 돈을 뜯어냈는지 몰라. 그 입막음을 하는. 약점 잡아서. 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유명 여배우가 있어요. 엄청난 짓들을 해왔어. 근데 이제는 마돈나처럼 나 뭐 했어요. 드러내. 그리고 대중들도 그 용기에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돼. 네. 그걸 극복하고 이 모습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쓰양 경우도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안 됐으면서 1,000만 명이나 쳐다보는 유튜버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에 대한 이제 남이 쳐다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각 속에서 말이에요. 용기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저는 뭐 네. 방송할 때 뭐 진짜 요만큼만 해도 뭐 체육이 선 넘었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정말 감추고 싶은 상처잖아요. 네. 그게 세상에 공개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저는 매우 그 공감이 갑니다. 예. 아까 우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업소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방송을 하겠다 시작한 나이가 2018년 당시 2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쌓여왔던 건데 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채널까지 커져버리니까 본인은 방금 최욱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잣대가 굉장히 없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비판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반복돼서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대단한 은행장이고 그 딸로 태어나서 명문대에 나와서 미국에서 석사까지 받고 온 미녀 여배우 그러면 막 박수를 쳐. 그런데 찌양처럼 성장한 사람이 더 박수 받아야지. 과거에 술집에서 술 따랐다가 나오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후진적 행태의 전형이란 말이죠. 네. 사람의 성장을 좋은 조건에서 그 좋은 조건을 배경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노비들처럼 네. 열광을 하냐 그게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예.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스스로 이 찌양 사건을 보면서 나 자신도 좀 되돌아보고 네. 그다음에 그 사이버 레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신종 사업인 거죠. 이렇게 역사를 두고 쭉 흘러왔는데 이 안에는 옥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카라큘란지 하는 사람부터 네. 뭐 몇 명 구지역이나 이렇게 돌출된 사람들은 아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큰 벌을 안 받을 거야. 이미 벌은 돈이 많은데 벌금 뭐 몇천만 원 낸다든지 뭐 이런 걸 건데 네. 가장 큰 응징은 역시 이들의 돈벌이를 막아주는 거죠. 네. 그럼 뭐야? 관심을 벗어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돈벌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느낌에 이미 날아간 것 같아. 현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론조사 하나라도 응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좋아서 모르고 의지적으로 구독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방법은 구독 취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유튜브에서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하게끔 퇴출시키는 그런 시민적 양식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퇴출은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 보니까. 이슈 유튜버라고 하는 레카 유튜버들을 모여서 레카 연합이라는 모임까지 만드는데 네. 결국에는 자기들을 죽이는 건 그 안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에요. 네. 아, 참고로 이번에 김세희가 구제역 폭로한 거잖아. 둘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절친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구제역이 김세희가 이번에 그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 그 지지 선언 하러 가고 그랬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에. 아하. 그리고 그럴 수만 있다면요. 저도 산책 시간 몇 시간을 내내 이 관련 동영상을 보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 저도 너무 이거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봐야 되잖아. 네.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진짜. 딱 한마디로 똥물에 몸이 담기는 기분. 아, 맞아. 이들의 아. 대화, 네. 네, 맞아요. 이들의 모의, 맞아. 이들의 목표. 예. 그 더러운 돈과 죽을 추악한 뻔했어. 입담과 또 서로가 서로를 모함하고 네. 찌르고 일르고 녹취하고 그러니까 아. 가능하다면 그냥 내 삶에 몰두하고 이런 거 쳐다도 안 보는 게 가장 좋아. 아. 근데 쉽지 않지. 이런 네. 유혹,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유혹이라는 게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걸 봐야만 되는구나 할 때 정말 아 너무 진짜 싫죠. 힘들었습니다. 저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하나만 짧게 더 다루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정우성 문소리 씨는 왼쪽 좌파고요. 그리고 소유진 나윤아 씨는 오른쪽 우파입니다. 소유진 누구? 소유진 나훈아. 나훈아. 네.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노골적인 편가르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암살, 베테랑, 택시 운전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동시에 좌파 영화라는 딱지가 또 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 2022년 12월 이진숙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행사에 강연자로 씁니다. 강연 주제가 대수술해야 할 조작 왜곡 공영방송들입니다.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되어 있죠.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좌파 영화로 기생충, 택시운전사, 베테랑 등의 영화를 들거든요. 우파 영화로는 태극기 날리며 국제시장,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파 영화보다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우파 영화인지 좌파 영화인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좌우파로 분류를 하는데 이 후보자가 꼽은 좌파 연예인은 우리 우기 선배님과 또 친한 정우성 씨 그리고 배우 문소리 씨. 문소리 씨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동료를 애도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거 진짜 나는 예. 와, 이것 때문에 뚜껑이 아니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 애도했다고 좌파래. 그러면 우파에 대한 이 모독 발언 아닙니까? 그 우파에 대한 우파는 모독 발언. 인간애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까? 원래 그렇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진짜. 들고 일어나야 할 우파 연예인은 와. 나훈아, 김은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 씨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좌파 때와는 달리 이것도 왜 우파인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해에는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좌파의 역사 공정이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마치 MB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방통위, 방심위 이런 기관들 처음에 만들 때는 좀 뜻이 있었어요. 네. 정부 관리 들어가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하자는데 지금 작동되는 거 보면 이런 기관들 다 없애야 되지 진짜 않나 심각해요. 싶어요. 예. 네. 방통위원장 지금 세 번째 이게 뭐 하는 이게 짓이야? 뭐 하는 짓입니까? 국가 운영이 애들 장난이야. 아, 이거 네. 심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 이준숙 씨 뭐 여자 이봉규라고 해야 되겠네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좌파 우파, 좌파 국민, 우파 국민.
아니 그또 괜히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소송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봉규 쪽에서 소송 걸릴지 이재숙 쪽에서 소송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험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 상상 초월의 그 고도의 단순성, 그러니까 뇌가 정지해 보이는 그 고도의 단순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력의 대통령의 백으로 이제 힘까지 갖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용 들어가서 마무리 얘기를 합시다. 최욱 씨는 네. 좌파다 소리 들으면 이렇게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전부 다 좋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뭐 저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왜 좌파가 아니에요? 나? 예. 지금 사상 검증하시는 예,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 질문. 네. 좌파가 뭐예요? 좌파가 뭐냐고? 뭐냐고. 아니 뭐 좌파는 뭐 연대를 좀 강조하는 게 좌파 아닐까요? 연대. 제가 이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합시다. 예. 그 이진숙 씨의 강연 내용에 좌파 성향에 만들면 히트 칩니다. 말 맞잖아요. 이 사람의 견해대로 좌파 성향 베테랑이니 뭐 변호인이 1000만 넘잖아요. 그럼 국민이 좌파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구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를 비판하는 70% 가까운 국민이 좌파란 얘기예요. 네. 그럼 좌파가 뭐냐고. 지금 좌파로 몰리면 붙잡혀가서 고문받고 징역 3년 살아요? 안 그러잖아. 네. 법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 분석이 필요한데 그 예전엔 사회주의자가 이제 좌파로 다는 아닌데 몰리고 이제 징역 살았어요. 1989년에 동서독 이제 이 통합 이후에 사회주의가 소멸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한 태도로 좌파 우파를 갈라요. 국가가 많이 관여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관여를 해서 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 지금 조국 씨가 많이 쓰는 사회권을 강화한다 하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파란 용어는 거의 경제적 용어로 쓰이게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한국만의 현실 속에 쓰이는 좌파가 하나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오래된 나라 같잖아요. 막 반만년 역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80년 된 나라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전의 나라는 우리 선조들의 왕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란 공화정이고 한 80년 역사를 가졌어요. 이건 뭐냐면 무지무지하게 역사가 짧은 신생국이에요. 그래서 좌파 국민이라는 건 뭐냐면 일제 때부터 내려온 기성 기득권들이 계속 위세를 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파라고 부른 사람들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자본과 권력을 갖고 있는 기성 기득권의 앞잡이가 되거나 심부름을 하면 돈이 생기는 약간의 마름이나 노비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데 많은 숫자의 시민사회 좌파라고 지금 구분된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신생국이니 기득권적 질서에 매몰돼 갖고 더구나 격차가 이렇게 경제 격차가 벌어진 속에서 계속 혁신을 하지 않은 입장이에요. 네. 제도도 분배도 뭐 사회관계도 또 남북관계도 이 많은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뭐야 진보잖아요. 진보지. 그러니까 좌파와 진보가 한국에서는 동의어로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고 현재.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태극기 하는 사람들이 막 좌파 그러면 오케이 I'm 좌파 좌파라고 커밍아웃 하자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 70%가 지금 좌파예요. 네. 이준수 씨가 말하는 좌파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국민 절대 다수야. 택신 전사, 암살, 뭐 서울의 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좌파라면 뭐 니네들이 이렇게 용어를 쓰면 그래 좌파 해줄게. 대신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기득권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암살을 좌파 영화로 독립운동을 얘기하고 이걸 매도하려고 하는 거는 네. 자기들을 무슨 뭐 매국노로 성격 규정하는 그렇죠. 건가? 일본이 이게 좀 상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쓸게 상국이 있고 하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일본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 하국인 조선은 일본의 이 하부 단위로서 내지, 그러니까 반도인이 내지인에게 하부 단위로서 복무하는 게 온당한 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거고 이걸 맹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이하 계속해서 외교도 한일 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전 진짜 이들의 신념이에요. 너무 놀랬어. 좌파 영화에서 암살을 넣은 거는 진짜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매국노에 대한 자기 고백이야.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라든지 김구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 일본 제국주의 천황님들을 모독하는 나쁜 깡패하고 와. 그런 거를 몰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하면 됩니까? 그게 드러내놓고 시작한 게 일베인데 저번에 어. 들으니까 팸코도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젊은층 중에 그런 쪽으로 이 연결된 사람하고 뉴라이트로 나이 든 사람들 이쪽의 영향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현재는 대통령 권력까지 먹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근데 국민 대다수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최욱 선배님 말씀처럼 이게 공식적인 발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 연예인 발언 이준숙 후보자의 연예인 발언은 망신주기 청문회인 거다. 사적 발언일 뿐인데 문제 삼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의 공식 행사에서 강연자로 쓴 건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사적 발언으로 이게 드러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뽑을 수 없죠. 그렇지. 예. 문화권을 딱 양분시켜 갖고 좌파의 문화인 우파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나 웃겨.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이제 좌파라는 게 발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 요직들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야당이 오는 대로 탄핵으로 몰아내도 소위 말하는 역풍 없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없어. 그러니까 네. 같이 동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런 식의 이런 자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일 수는 없고 이런 자들이 장관일 수 없다는 사회적 규범과 상식 속에서 우리가 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지적인 게 사실 그 형식 논리로 야당을 까기가 쉽거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탄핵? 너 탄핵 남발하냐? 아니 그 방송 그러면 내팽개치냐? 이게 형식 논리로 까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역풍이 없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 언어 중에 가장 웃긴 게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 독재. 네. 그러면 야권이 표가 많아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걸 독재라고 한다면 네. 0.7% 0.73. 20만 명 남짓한 숫자 우위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뭐, 어떻게 100% 권력을 그러니까. 이건 뭐 독재도 아니고 그건 뭐야 이건 네. 만행이지 그냥 그렇습니다. 막 가는 세상으로 만행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 방송 준비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요 정도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재밌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아니 재미가 보다도 잘 전달이 됐으면 우리 했는데. 그 한낮의 매블 렌트에서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 뭐 김세의 구제역 같은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네.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는 한 더러운 오물 똥물을 그냥 묻히면서 가는구나 이 생각 정도는 하자. 네. 아휴. 주말 내내 그런 영상을 보고 네.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